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래 나는 사람 모르게 듣고 날계란이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약간 나 엿먹으려고 아니 어떤 사람들한테 비추천을 하냐면 안녕하세요 멜멜이에요. 그동안 제가 워홀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작년이었는데 그때 유튜브 시작하기로 해놓고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그래서 1년 넘게 지났죠. 지금 4월이니까 1년 넘게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헬퍼를 추천을 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지 않게 끝났다기보다 그게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조금 정정을 하고 싶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워홀하고 지금은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주권 받으려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오늘이랑 관련 없는 거니까. 일단 헬프X가 뭐냐 그때 제가 영상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숙박을 제공을 해요. 그 호스트,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헬퍼로 오는 도와주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거죠. 그래서 숙박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공짜로 머물면서 그 대신에 그 헬퍼의 도움을 받는 거죠. 노동력을. 그게 뭐 집에 아픈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정원에 뭐 가지치기나 뭐 잡초 제거하는 제가 영상 풀 뽑는 거 보였죠?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집을 새로 레모를 하는데 그런 뭐 페인트질이나 아니면 간단히 뭐 이렇게 자재 같은 거를 좀 정리하는 걸 짧게 프로젝트처럼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사람을 이제 쓰는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그 호스트 입장에서는 따로 호주는 특히 인력이 비싸니까 노동력이 비싸니까 따로 그런 페이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집에 여분의 방이 있으면 그 방을 제공을 하고 공짜로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는 공짜 노동력이니까 그게 좋죠. 그리고 그 헬퍼 입장에서는 뭐 단기로 집이 필요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 왜냐면 그게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3-4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는 하루 종일 관광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여기 좀 뭔가 여기 사람들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헬퍼랑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연결을 해주는. 뭐 일정이랑 이런 걸 조율을 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살고 그래서 제가 그걸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선택한 이유가 처음에 시드니로 저는 떨어졌는데 원래 목표는 저는 시드니에 살고 계속 머물고 일하고 하는 게 제 플랜이 아니었어서 저는 원래 브리즈번에 가고 싶었거든요. 골드코스트에.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코비드 때문에 락다운이 걸렸어요. 시드니는 열렸는데 그 브리즈번에 가려면은 국내 그러니까 호주 안에서 2주인가를 머물러서 나 코비드 프리다를 알려주고 그걸 증명을 하고 이제 해당 주에 넘어가는 거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원래 시드니 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굳이 여기 2주 동안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좀 괜찮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2주 동안 제가 그 코비드 넘어가기 위해서 2주 동안 머무르는 걸로 이제 오게 되었죠. 네, 그리고 시작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한 몇 시간을 하고 그냥 그 사람이 광고를 할 때 밥도 공짜로 준다. 그래서 오예 이러면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조금 그러니까 헬퍼라는 자체가 약간 시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아니라라는 거를 엄청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 너무 그런 사람들 너무 별로지 않니?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약간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거랑 그 말 이외의 그런 행동가지들로 보이는 정보들이랑 약간 그 둘 개 정보가 다를 때에는 당연히 행동으로 이 사람이 그 건네는 비언어적인 그런 정보들이 당연히 더 진실성을 갖는 거잖아요. 말은 누구나 지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지금 이제 뒤에 돌아서서 생각을 하면은 약간 시종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그 약간 그 동양 여자의 젊은 여자애 이렇게 조금 나보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할머니였거든요. 60살 가까이 된 60살 된 할머니, 백인 할머니. 근데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숙식이 제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밥 먹는 것까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밥을 그러니까 먹는 게 뭐 어디서 뭐 냉장고를 열어서 아니면 캐비넷에 있는 거 이런 거 먹잖아요.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다 너가 먹어도 돼.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장이 계속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안 봐요. 왜냐면 나는 밥 잘 안 먹어. 이러면서 장을 안 봐요.
안 봤었어요. 제가 그 헬퍼 2주 동안 있는 동안. 그리고 방이 3개였는데 그 메인 베드룸에 그 할머니 계시고 그 앞에 있는 방에 제가 살고 나머지 건너편에 방이 좀 큰 게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방에 친구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그런 방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레즈여가지고 LGBTQI 엄청 옹호하면서 그런 사람들 집은 다 쉐어하우스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친구 이름이 스파이더였거든. 분명은 아니겠죠? 스파이더였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그 마고 할머니가 그 호스트 할머니 이름이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나갔을 때 한 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제 헬퍼 많이 부르는데 막 밥 제공한다고 하지? 근데 장을 안 봐. 그리고 탄수화물 안 먹어. 그러면서 장을 안 보고 냉장고 봐라.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저런 식으로 많이 했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장을 가서 봐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번은 제가 계란을 사가지고 삶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삶은 계란이랑 또 몇 개는 그냥 후라이 바로 해서 먹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제가 삶은 계란을 그 보울에다가 그릇에다가 따로 담아가지고 놔뒀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삶은 거는 바로 깨서 먹을 수 있고 그 날계란은 그 패켓에 종이 상자에 그냥 그대로 넣어뒀는데 자기가 그거를 쓴 거예요. 근데 삶은 계란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딱 깼는데 삶은 계란이니까 다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와서 냉장고 열었는데 그게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먹으려 했을 때 그렇구나. 그리고 내 거 먹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또 다음날 들어와서 문을 열었는데 삶은 계란을 먹으려고 이렇게 깼어요. 근데 이게 날계란인 거야. 아니 나는 날계란을 그 박스에 넣어놨는데 날계란이 왜 여기 있어?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 엿먹으려고 날계란을 삶은 계란 넣은 그 종지에다가 담았나?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 호호호 너무 웃기다 이때까지만 너무 웃기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조금 그러니까 60살이 했잖아. 은퇴를 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냥 연금으로 살아가고 세이빙으로 살아가고 그 집은 일단 자기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금 약간 나쁘게 말하면 좀 그 집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전 충격 먹었던 게 장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약간 비닐봉지 같은 거에 비닐봉지 약간 하얘가지고 많이 이렇게 쭈그러지면 하얘지는 거 알죠? 불투명하게. 그런 비닐봉지 안에 뼈 같은 거를 막 싸져 있는 걸 봤어요, 냉장고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메릭빌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남은 고기 달라고, 버릴 거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뼈를, 갈비뼈 같은 거를 갖고 온대요, 립 같은 거를. 거기 살점이 붙어 있잖아. 그거를 약간 수프로 끓이거나 아니면 삶거나 해가지고 그 살점을 이렇게 긁어 먹는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충격이죠. 그리고 저는 아무리 식품점이 가까워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호주는 걸어가는 게 그 한국에 20분 걸어가는 거랑 달라요. 차도 일단 도로가 너무 크고 여튼 힘들어. 근데 그 사람 차도 있고 장도 보러 다니고 성장해요. 근데 제가 힘들게 가서 사온 그 빵을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봉지로 쫙 파는 거. 그거를 제가 사서 나 빵 많으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빵 절반이 사라졌어. 아니 하루 종일 이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빵 다 먹었나 봐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는 힘들게 걸어가지고 사왔는데 자기는 차도 있으면서 이 빵 그렇게 엄청 여러 개 들어있는 거 한 3, 4불 하거든요. 얼마나 한다고 이걸 왜 먹나 그랬었죠. 여튼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이제 약속했던 2주가 지났는데 변수로 제가 시드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난 있겠다. 그래서 집을 찾아봐야 된다. 이제 머물 집을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으래. 그래서 그럼 나는 땡큐지.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150불, 주당 150불. 엄청 싼 거예요. 엄청. 그 150불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완전 땡큐지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돈을 주고 헬퍼에서 테넌트로서의 그 소셜 룰이 바뀐 거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제가 일을 조금 하기를 바랬나 봐요. 그러니까 가끔 정원에 그 나무 같은 게 꽃이 진짜 꽃 통째로 떨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진짜 성가시인데 그게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나보고 조금 주웠으면 이렇게 막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나초 말한 게 일을 하기를 바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한 지 똑똑하더니 너 200불 내라. 여기 나 너무 싸게 준 거 같고 200불 정도는 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200불이요? 그래서 저는 제 예산은 180불이다. 그러면은 나 이게 시간을 주지 않겠니? 나 다른 데로 알아봐야 돼. 난 더 이상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바로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180불로 해. 이러고 제가 그럼 나 일하는 건 어떻게? 난 근데 더 일은 못할 거야 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상의하고 어쨌든 180불로 해. 근데 자기는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2, 3개월 그게 2, 3개월 후였을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이제 테넌트로 산지. 근데 계속 약간 치웠으면 하고 바라는 말을 코멘트를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치운다는 게 우리가 같이 집 살 때 공용 공간 치우고 설거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욕실 청소, 욕실 막 다 타일 다 드러내서 막 다 닦고 막 뿌리고 막 칙칙하고 이렇게 변기랑 다 그런 거를 바라는 거예요. 정원이랑 이런 것도 가끔 와서 잡초 꽃 그때 옮기는 거 했거든. 꽃 그 물 웅덩이에 빠진 꽃 같은 거 그런 화분으로 옮기고 약간 이런 그런 걸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싸게 내고 사는 건 200불이어도 그래도 싸게 내고 사는 거니까 괜찮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대망의 마지막에 진짜 이 사람의 본성을 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델레이드에 있거든요. 공부를 아델레이드에서 할까? 캔버라에서 할까? 고민을 하면서 한번 가보기로 해서 한 달 동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은 1년 동안 뭐 한 달 동안 잠깐 집 비우면 그냥 뭐 돈 안 내도 되고 전세도 있고 하니까 좀 저는 집을 비워놓은 동안에 그거를 계속 내는 게 한 달이면 800불이잖아요. 그걸 내는 게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짐을 정리를 하고 지금 나 이 사람이랑도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와서 시드니에 다시 와서 집을 다시 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 일도 퇴사를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이밍이 딱 한 챕터가 정리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같이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나 한 달 동안 여기 가려고 하는데 짐 혹시 맡아줄 수 있냐고. 그 사람 걔는 집이 엄청 큰 집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러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친구 집이 서쪽으로 좀 엄청 많이 먼 집이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짐이 있으니까 우버를 타야 되는데 우버가 한 뭐 4, 50불? 60불이었나? 나오는 좀 먼 집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연락 싸다가 집주인한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한 달 동안 이제 가는데 짐을 간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걔가 그러면은 짐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 대신에 돈 계속 내야 돼 이렇게 말을 당연히 해서 제가 근데 나는 그거 못 내겠어 이러면서 혹시 내가 짐을 두고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그때 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당연히 짐을 두고 간다는 게. 근데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박스로 어디에 밀어놓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가, 마구 할머니가. 그럼 짐이 얼마나 돼? 이래서 나 박스 한 2개고 겨울옷은 다 담아가지고 나 어쨌든 침대 밑에 다 넣을 수 있어. 했더니 그러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사람 혹시 오거나 했을 때 밖에 짐이 나와있지 않는 정도면 괜찮대요. 그래서 얘가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너무 고마워. 왜냐면은 짐을 싸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고 시간이고 엄청 피곤하잖아요. 여튼 다시 왔을 때 내 집 안에 여기 짐이 그대로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여기 또 시내랑 공항이랑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제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진짜 너 이거 정말 의미 있겠다 하면서 정말 고마워 했더니 그리고 열심히 짐을 쌌죠. 그리고 제가 아들레이드 가기 전날에 그 호텔 매니저가 파리로 워홀을 간대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다 송별회 겸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일을 이미 퇴사를 했는데도 퇴사를 한 곳에서 이제 퇴사하고 가는 건데 그 첫 제대로 된 직장이 호텔이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같이 송별회 할래? 파티 할래? 에어비앤비 빌려서 노는데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짐도 다 싸놓고 열심히 가서 잘 놀고 집에 왔는데 문을 여니까 약간 그 종이에 글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너가 나가 있는 동안 짐은 가져갔으면 좋겠어. 다시 생각해봤는데 나 너 짐 두고 가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짐 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느낀 게 원래 할머니가 절대 자기 방에 안 있어요. 항상 TV 보면서 거실에서 막 놀거나 항상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게 자기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들어와서 이거 뭐야? 했더니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이러면서 너 마음에 안 들고 짐 놔두고 가는 거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나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당장 내일 아침 비행기인데 이 짐을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건 너 알아서 할 바지. 짐 더 추가해서 들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가면 내가 여기 아름다운 가게 같은데 거기에 기부할게. 놔두고 가. 못 옮기면 놔두고 가든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난 너가 집세 올리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올리냐고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 편한 대로 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올린 가격으로 그대로 줬고 한 번도 퀘스천 한 적이 없는데 다 너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줬고 맞추는 청소랑 이런 것도 심지어 그렇게 돈 내고 살면서도 몇 번 주웠어요. 꽃 떨어지는 거 도와주려고 하고 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동안은 너한테 잘 해주려고 한 거래요. 그냥 I was trying to be nice to you 이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잘 해준 모습인 거죠. 지금까지 저한테 보여준 모습이. 그리고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생각해보니까 짐 놔두고 가는 거 공짜로 얘가 그냥 짐 놔두고 가네? 맘에 안 들어. 다시 돌아왔을 때 얘가 살까?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네 알아서 해. 그래서 본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좀 충격받고 일단 너무 빡쳤는데 거기다 대고 막 말하는 게 시간 낭비고 이러니까 바로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 놔둬도 된다고 한 전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같이 파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일찍 내일 공항 가야 되고 지금 정리해야 되니까 일찍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걔는 아직도 거기에 있고, 제가 이런 상황을 말을 했더니 걔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너 있는 쪽으로 갈게, 같이 집으로 가자. 너무 착하죠.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짐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친구를 데리러 역까지 나가서 다시 집에 와서 짐 부랴부랴, 겨울이 너무 생각보다 추웠어가지고 이것저것 사는 짐이 진짜 많았어요. 겨울 때문에. 시드니가 여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하여튼 그래서 그걸 다 지고 처음에는 지하철로 옮겼어요. 그래서 짐 걔 창고에다 다 두고 진짜 너무 고맙다 하고, 집에 올 때도 겁나 막 뛰어가지고 지하철 막차예요. 거기 막차 놓치면 이제 또 50불 내야 되니까 막차 막 엄청 뛰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 역까지 갔다가 그 역에서 진짜 10초 차이로 막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마고랑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대충 정리를 하고, 청소를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하고 싶었는데, 저는 배운 사람이니까 청소도 더 깔끔하게 하고, 걔가 뭐 키는 잊지 말고 어디다가 둬라고 아까 그 편지에다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잘 자고 아침에 나가면서 청소 다 했는지 확인하고 키 거실에다가 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 사람이 물어봤었어요. 너 어디서 일하니?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좀 궁금해서라거나 아니면 뭔가 저한테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캐묻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느낌 탓이겠지 했는데, 역시 사람 느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보니까 그게 혹시 내가 돈 안 내고 튀고 뭐 이렇게 하거나 무슨 피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다 뭔가 얘를 어디서 트랙다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것 같고, 또 그 헬프 X 사이트를 제가 몇 주 전에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저 아들레이드에서 이제 새로 지낼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전에 내가 렌트한 기록들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이메일을 찾아봤는데 이메일 주소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 이메일이 그 헬프 X 사이트에 있는지 들어가 봤는데 제 기록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 수도 없어. 근데 저 떠나고 나서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헬프를 안 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있으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나가니까 이제 수입도 없고, 수입이 있었잖아, 제가 있을 때는. 고정 수입이, 렌트를 제가 꼬박꼬박 주니까. 근데 수입도 없고 하니까 그 헬퍼 사이트에 낸 거예요. 사람이 몇 번 온 거예요, 제가 떠난 날짜 이후에. 근데 댓글에 바퀴벌레 졸라게 많고 거실에 그냥 키친에 바퀴벌레 받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약간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 사람이 그대로 솔직하게 쓴 후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또 막 뭐라고 이렇게 답글을 약간 이게 자기를 옹호하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근데 뭐 댓글 후기 남기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사람을 믿고, 어쨌든 처음에는 저한테는 숙식을 제공해준 거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니까 그냥 그랬는데, 여튼 헬퍼 저는 비추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하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비추천을 하냐면, 한 도시, 난 이 도시에 살 생각이 있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살 생각이 있어, 계속 여기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초반에 물론 돈이 뭐 200불, 300불, 호스텔도 제가 아들레이드 갔다가 돌아왔을 때 호스텔 막 7인실 이런 8인실 베드가 한 달에 27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단기로는 당연히 비싼 게 맞고, 200불, 300불 주면서라도 일단은 내가 오래 살 곳을 찾는 게 맞아요. 진짜. 당장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왜냐면 집 보는 것도 진짜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집 보러 인스펙션 하러 가야 돼. 그럼 가서 또 막 지원하고 막 이러면 또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 초반에 워홀 왔을 때는 뭐 은행이랑 이런 업무 같은 것도 봐야 될 게 많으니까, 일단 저는 그 도시에 살 생각이라고 하면은 헬퍼 안 하는 거 추천하고요. 단기라도 에어비앤비라도 비싸더라도 거기에 살면서 오래 살 집을 찾는 곳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잠깐 이 도시에 스쳐 지나갈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 도시에 뭐 일을 할 것도 없고 뭐 볼일 별로 없는데 일단은 짧게 해야 될 게 있어서 내가 짧게 있어, 그런 경우. 아니면 뭐 특히 파이포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은 잠깐 도시에 돌아왔을 때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버니까 에어비앤비 하겠죠. 그러니까 짧게 이 도시에 머물 생각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뭐 금전적으로 세이빙 되는 게 맞고, 내가 하루에 3-4시간 굳이 뭐 힘든 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별로 타격이 안 가 하면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죠.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하는데, 막 세계 여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러면 로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다 영어 할 줄 알고 내가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이다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조금 나이브 있었던 게 다들 사람들이 왜 그런 공짜를 받아주겠어 했는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아니고 더 이 사람은 다른 가치를 찾으니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이유,
공짜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무료 이거를 받는 이유는 또 역시나 다른 이유도 조금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은 제 헬퍼 후기를 공유했으면 제가 그래서 그 집에 한 6개월 살았어요. 지금은 나와서 아델리드 갔다가 돌아와서는 본다이 쪽에서 다시 집을 구해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엄청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어쨌든 저는 헬퍼 모허들한테는 비추입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답 드릴게요. 이제 시간 남아요. 답 드릴게요.